안녕하세요. 사주TV의 펠레스코어 송펠레 송영주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DB7 코리아의 박밀달 코치입니다. 네, 캐리어 클래식 올스타전 때문에 네. 이 올스타전 브레이크로 한 주 동안 쉬게 됐는데요. 올스타전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내 시장이라 개척하지. 그쵸. 네, 베트남까지 가서 욕 먹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그쵸. 뭐 앞으로는 잘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는 네. 네이마르 때문에 너무나 시끄러웠어요. 그쵸. 특히 뭐 어느 뉴스, 해외 축구 뉴스를 보더라도 네이마르 얘기만 나오고, 네이마르 이적료 얘기만 나오고, 네이마르 바이어 금액 얘기만 나오고, 연봉 얘기만 나오는 그런 이적 시장의 그 뉴스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마르의 바이아웃 금액이 네. 2,200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억 2천만 유로였는데요. 그쵸. 네. 이것을 파리 생제르맹이 지불하겠다. 네. 그러면서 네이마르를 영입하겠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스페인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적을 스페인 내로 한정하겠다. 그래가지고 네이마르가 이적함에 있어서 굉장히 지연을 하고 굉장히 이적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가 좀 떠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일단 한 선수에게 2억 2천만 유로라는 이적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당연히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에 걸리게 되겠죠. 그쵸?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스페인 축구 사무국 쪽에서는 파이낸셜 도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묵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적은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파리 생제르맹이 네이마르에게 지불하는 2억 2천만 유로 외에도 연봉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쵸. 네. 네. 연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BBC에서 얘기가 나온 바로는 연봉 자체로만은 600억 원, 우리나 한화 돈으로 600억 원 정도 되고 만약 인센티브까지 200억 원이 포함된다면 연 800억 원을 벌 수 있다는 번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네이마르가 연봉만 따졌을 때 4,500만 유로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 받고 있는 메시가 받고 있는 연봉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게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네. 그렇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고 역시 카타르 오일머니의 힘이 대단한 건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카타르 쪽에서는 네이마르 쪽에 들어가는 돈을 커버하기 위해서 네이마르를 이 카타르 월드컵 홍보대사로 세울 것이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하튼 뭐 네이마르 이적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말 그대로 극과 극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네이마르 이적에 대해서 좀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네이마르가 1년 전에 이제 탈세 혐의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모드리치라든가 호날두라든가 이제 스페인 리그 안에서의 탈세 혐의 때문에 좀 시끌벅적한 상황에서 네이마르가 그런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탈세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르셀로나가 좀 더 도와주지 않았었나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프로축구계에서 오래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적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요. 왜 네. 그러냐면 프로축구계에서는 당연히 선수들은 더 높은 금액을 그쵸. 따서 네.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팬들이나 구단은 충성심을 원하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이 한 클럽의 레전드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상충되는 사건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네이마르 같은 경우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야, 그 정도 금액이면 갈만하다. 그쵸. 야, 너 임마 1년에 600억 준다는데 안 갈 거냐? 그쵸. 네. 한 주에 11억이야. 네. 1,100원이 아니라 11억이야. 그러면 너 안 갈 거냐? 네. 그럼 당연히 간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곁다리로 들어서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에 있으면 메시에 이어서 2인자밖에 안 되니 브라질 대표팀에서 에이스 하듯이 파리 생제르맹 가서 에이스 노릇을 해야 된다. 이것이 네이마르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탈세 얘기. 오, 스페인 쪽에서는 탈세 관련 또 네. 이적료 관련으로 너무나 시끄럽고 이것이 선수들의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파리 생제르맹 가서 그냥 다 털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발롱도르 노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네이마르 쪽을 보는 시각이고 네. 바르셀로나 쪽을 보는 시각은 메시에 이어서 어차피 네이마르가 차기 에이스다. 그쵸. 네. 그리고 네이마르에 대한 대우는 충분히 해줬다. 그리고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과거 브라질의 우상들 호나우두, 뭐 히바우두, 뭐 호마리오 네. 모두 바르셀로나에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굳이 돈을 찾아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야 되느냐. 네. 그리고 네이마르가 너 솔직히 얘기해봐. 메시랑 같이 뛰면서 많이 발전했잖아. 그쵸, 네. 이건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충돌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후자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구계라는 게 결국에 전통을, 사실 유럽 축구는 전통을 따지지 않고서는 좀 빠뜨리기 힘든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레전드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메시가 이제 슬슬 30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네이마르에게 뭔가 라인이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린다면 네이마르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네이마르 이적을 보면서 루이스 피고의 이적이 떠올랐어요. 마드리드에.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네. 루이스 피고의 그 바이아웃 금액을 약 5,500만, 6천만 이 네. 정도로 당시에 세워놨었는데 이 금액은 그 누구도 지를 수 없다. 그쵸. 근데 레알이 질렀거든요. 그러면서 루이스 피고가 떠나갔어요. 나는 유다야 하면서 이렇게 막 떠나갔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바르셀로나가 중요 선수들에게 바이아웃 금액을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억 2천만 유로라는 이 바이아웃 금액을 봤을 때 네. 네이마르랑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2억 2천만을 지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쵸, 네. 작년에 포그바가 1억 유로가 넘었었죠. 그쵸, 1억 유로 정도 네. 됐었습니다. 네. 근데 포그바를 넘어서 네이마르가 거의 2배에 달하는 그쵸. 유정료로 이제 가게 됐으니까, 뭐 바이아웃 금액으로 가게 됐으니까 네. 이것은 상당히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정료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면 바르셀로나는 네. 네이마르의 빈자리를 누구로 메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연결되는 거는 쿠팅뉴 얘기가 네. 좀 많이 나오고, 물론 영국 쪽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제 쿠팅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왠지 쿠팅뉴의 무게감 자체는 네이마르급은 아니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음바페 쪽으로 좀 선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버풀 팬들 박미르달 코치의 의견이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르셀로나 쪽에서도 네. 제일 먼저 쿠티뉴에게 접근한 것은 쿠티뉴가 가장 잘 어울릴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방에는 루이스 수아레스, 네. 그리고 리오넬 메시가 오른쪽, 네. 그리고 왼쪽이 지금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물론 메시가 이제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많이 하면 변형 쪽으로 가긴 하겠지만, 네. 그 측면을 봤을 때는 쿠티뉴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그쵸, 네. 쿠티뉴를 먼저 찔러봤는데 리버풀이 완강하게 그쵸. 노라고 하니까 네. 최근에는 음바페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음바페도 최전방 쪽에서 역습 상황에서 특히 음바페의 스피드와 득점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이 뒷받침될 때 활약이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음바페는 글쎄요, 약간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쿠티뉴가 더욱더 매력적인 선수인 건 분명하다. 바르셀로나에겐. 네네네. 그리고 우스왕 덴벨레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저는 우스왕 덴벨레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여러 번 바르셀로나 경기 해설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득점력은 루이스 수아레스, 경기를 풀면서 전체적으로 공격 쪽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건 네이마르, 그리고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선수가 메시인데, 그러니까 메시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경기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네이마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네. 또는 메시가 못 나올 때도 네이마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봤을 때에는 득점력보다는 오히려 도움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더 낫지 않겠느냐. 득점은 어차피 루이스 수아레스와 메시가 있으니, 네. 그러면 우스왕 덴벨레도 출전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덴벨레가 뭐 좌우 측면 모두 뛰긴 하지만 주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많이 그쵸. 뛰었기 때문에 네. 그 점이 이제 메시하고 좀 겹친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네. 쿠티뉴가 저는 가장 좋은 물건으로 보이는데 리버풀이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측면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물론 이제 그 필로소피를 보통 이제 구단의 역사를 바꾸진 않습니다만, 여태까지 이제 체제를 보게 되면 좀 더 카운터 어택에 적합한 그런 축구를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빌바오 때도 그랬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는 아마 스타일이 그래도 감독에게 조금 더 맞춰주면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메시를 중앙으로 옮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좌우 측면에 좀 더 빠른 선수와 아니면 좀 더 파괴력이 있는 선수들, 이런 옵션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그런 점유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사이드 측면을 조금 더 넓혀주는 풀백의 오버랩에 의해서 넓혀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쿠팅류가 좋은 옵션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격 전환이나 아니면 카운터택에 특화하는 전술을 쓴다면 음바페나 덴벨레도 좋은 옵션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베르데 감독하고 음바페하고는 좀 어울릴 것 같네요. 네. 이냐키 윌리엄스를 키워냈듯이 네. 또 뭐 음바페가 지금도 대단한 선수지만은 발베르데 감독 밑에서는 더욱더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여하튼 네이마르 이적이 이번 주에 굉장히 시끄럽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오프닝이 너무 길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잠시 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